부신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만성 피로, 그냥 늘 피곤해, 하는 거 없이 몸이 처져 있어, 기운이 없어. 그런 분들 대부분 T7 부분 눌러보면 막 자지러지고요. 그 부분 주사 치료 꾸준히 해주면 많이 피로감이 없어져요. 특히 몸살 같은 거 있을 때도 그런 부분 치료해주면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통증을 기록하는 통증 백과사전 통증백서 이기훈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진찰하면서 설명드리면서 자율신경, 스냅피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그거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은 우리 몸의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이 우리 몸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척추를 보시면 척추 사이 공간을 통해서 신경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등 척추, 흉추에서는 교감신경계가 섞여서 나와요. 우리가 자율신경 하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밸런스가 깨져서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픈 증상은 교감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돼서 오는 거고요. 흉추에서 빠져나오는 교감신경계의 섬유들이 압박을 받아서 교감신경계가 과흥분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교감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활성화되는,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자율신경계예요. 이를테면 맹수가 날 쫓아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도망을 가야겠죠. 그러면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서 혈액순환을 막 배분을 다시 해요. 그때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심장과 폐로 피를 쫙 보내는 거죠. 나머지의 혈액순환을 다 뺏어와요. 사자가 쫓아오는데 우리가 뭐 먹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그 위기에 대처하는 주요 장기로만 혈액순환이 가게 되고 다른 쪽으로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위기 상황이 아닌데 교감신경이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장기의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흉추에 붙는 근육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요 척추 다혈근이고요. 요렇게 척추를 전체적으로 쫙 붙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근육의 병적 단축 상태. 등 근육이 과긴장하고 병적으로 단축되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뭉쳐있는 척추 다혈근이 척추랑 척추 뼈 사이를 쪼이겠죠. 뭉쳐있는 근육이 좁혀지면 그 사이 추간공의 압력이 변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교감신경 섬유가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감신경 흥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척추 다혈근, 뭉쳐있는 근육의 레벨,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장기의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흉추는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상부 흉추, 중부 흉추, 하부 흉추. 흉추가 12개니까 4개씩 나누면 돼요. 흉추 1, 2, 3, 4번 쪽에서 긴장이 걸리면 상부 흉추의 교감신경계가 과흥분되면 부경부와 상지 쪽까지 혈액순환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죠. 두통. 두통의 1번 원인이 두판상근이에요. 자율신경성 두통이라고 말하죠. 상부 흉추가 긴장돼서 두경부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지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어지럼증, 비염, 비점막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면 비염이 좋아질 수 있고, 분해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해에 염증이 많이 생길 때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줘서 피가 잘 가면 우리 몸 회복을 잘 하겠죠. 귀의 압박감이라든지 머리가 어지럽고 멍하고 이런 것들 대부분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증상이 있는 분들 한번 요 흉추, 척추 다혈근 눌러보세요. 아픈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만 잘 마사지 해줘도 그런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중부 흉추 5, 6, 7, 8번은 위장이랑 좀 연관이 있어요. 특히 급체, 위가 뭉쳤다, 뭐 체했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 있죠. 아니면 만성 소화 불량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위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저한테 뭐 어깨 치료를 받으러 왔어. 근데 원장님 저는 약을 살살 지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약을 먹으면 너무 속이 아프고 원래 속이 되게 안 좋대. 그러면서 위내시경 같은 거 다 해봤는데 가벼운 염증이 있고 별 문제는 없대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위라는 장기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위라는 장기가 혈액순환을 못 받아서 연료가 없으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위장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시경 검사를 하고 약을 받았지만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보통 거기서 막 소화제 같은 걸 주지만 애초에 기능을 못하는데 약을 준다고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 대부분 중부 흉추 눌러보면 엄청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 주사 치료에 좀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 소화 안 되면 막 등 두들겨, 그쵸?
왜 그럴까요? 누구가 그걸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내려오는 구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등 두드리기 주면 척추 다혈관 마사지가 되니까 좀 시원한 느낌 들고 그 트름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거기를 제대로 마사지 해주거나 주사 치료해주면 훨씬 효과가 좋겠죠. 똑같은 원리로 위식도 역류염, 중부 흉추 치료로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위식도 역류염이 하부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고 그 음식이 다시 역류하지 못하게 식도가 조여줘야 되는 건데 그 조이는 힘이 약해지면서 음식물이 역류해서 넘어와서 위산 때문에 막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막 타는 듯이 아프다 그러죠. 하부 식도가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스네피 치료를 통해서 거기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그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잘 조이니까 없어지죠. 약은 위산을 희석시켜주는 거지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또 포기하고 달고 사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스네피 치료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꼭 치료 받아보시면 좋겠고, 또 중요한 게 우리 몸의 중심 T7, 거기는 부신이라는 장기에 영향을 미쳐요. 부신이라는 장기는 또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과 스스로 만들어내는 중요한 호르몬의 생산지예요. 그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안 그래도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부신이 또 제 기능을 못 해주니까 우리 몸의 전신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거죠. 부신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만성 피로, 그냥 늘 피곤해, 하는 거 없이 몸이 처져 있어, 기운이 없어. 그런 분들 대부분 T7 부분 눌러보면 막 자지러지고요. 그 부분 주사 치료 꾸준히 해주면 많이 피로감이 없어져요. 특히 몸살 같은 거 있을 때도 그런 부분 치료해주면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하부 흉추는 대장이나 생식기, 자궁 쪽이죠.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스네피 치료를 했을 때도 치료에 잘 반응하고 빨리 낫는 부분과 조금 치료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방광염 생리통은 정말 몇 번 치료해도 금방 빨리 많이 좋아져요. 보통 방광염 걸리면 항생제를 먹고 생리통도 뭐 약을 먹거나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때그때 진통제 먹고 지나가신 분들 많은데, 스네피 치료 꼭 받아보세요. 이거 정말 극적으로 잘 반응하는 케이스니까요. 대부분은 몇 번 치료하지 않아도 일단 지금의 극심한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아무도 나한테 방광염과 생리통을 치료받으러 오시진 않으니까, 통증의학과에 그래서 오진 않잖아요. 오셔서 물어봤는데 그런 증상이 있으면 제가 고쳐드리는 거죠. 그냥 거기도 치료해드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고쳐줄 수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스네피 치료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스네피를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수족냉증 같은 거, 손발 찬 분들 다 혈액순환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중부 흉추 치료를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고, 상부 흉추, 기관지로 가는 혈액순환을 돌려주면 기관지가 잘 기능을 하면서 천식 같은 거 좋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우리 병원 물리치료사 선생님 천식 있어서 다 고쳐줬고, 다 과학적 원리가 있고 이론이 있는 거니까요. 이런 치료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불편하실 때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통증을 기록하는 그날까지 통증백서 이기훈이었습니다.